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 입지 관련해서 소방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소방 관련해서 여러 견적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아는 센터들은 이제 좀 오래된 센터가 많고, 처음 이제 견적 받으신 분들도 있고, 견적서를 아예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규모나 이런 면에서 비교가 또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제가 이제 사실 그 소방업체에다가 한번 금액 같은 거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래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조금 죄송한데 이 견적서 내는 부분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못했는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제가 그 어떤 이런 걸 취재를 하면은 좀 준비를 더 해서 실질적인 서류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 요번에는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공개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뭐 규모 면에서 너무 차이 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도로 혼선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업체는 이 금액이 공사 비용이나 공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뭐 도면을 해주는 거, 이런 감리를 해주는 거, 건축 지우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몇 군데를 돌아다니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발품을 좀 많이 파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방 관련해서 그 견적을 한 업체 말고 다른 업체 계속 내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 센터 여실 때, 그 공사 하실 때 소방업체를 한 군데에 그냥 맡기지 말고 여러 군데 한번 나눠서,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봐도 그냥 그 다른 분들 나누신 분들, 그러니까 소방은 소방대로, 건축은 이제 건축대로 하시고, 건축 도면도 따로 하시고, 그 건축 도면 그리면서 거기서도 이제 소방 다른 시설에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이래 부분 했는 경우에, 이제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물은 좀 다른데,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벽지는 벽지대로 뭐 이렇게 다 부분 나누신 분들이 그래도 제가 보니까 금액이 좀 싸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 발품을 많이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소방도면까지 건축사한테 설계사한테 그려돌라 이러면은, 그분들은 지금 이제 다른데 그냥 맡기더라도 그 금액도 보시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돌아다닌 만큼, 발품 파는 만큼 이 금액이 낮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낮게 그 견적 뽑으면 안 좋은 거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 다 법을 지켜요. 모든 설비나 이런 것도 다 법에 맞는 거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사를 했는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금액을 낮춰가지고 뭐 하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부분에 아마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견적을 내려고 하면은 사실 공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공사를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품 하다 보시는 게 그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그냥 한 군데에 너무 맡겨서 공사하신 분들은 금액이 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품 많이 팔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소방 관련해서 약간만 제가 줄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출연했는데 조금 또 좀 길어졌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수영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찾아내고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법을 보고 그 응용을 하는 거는 사람 그 자기 재량이거든요. 재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 나가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이런 지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식이야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저도 이런 방법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운영에서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뭐 일을 하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게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제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만 이제 좀 추려봤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지루. 저도 이제 많이 제가 진짜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몇 개 추려봤는 거 요거만 한번 보시고 더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 소방 관련해서는 공사업법하고 이제 소방시설법 약식인데 요 두 가지 법을 이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고. 예, 소방 관련해서 이제 공사업법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공사업법. 이 공사업법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여기 이제 안에 건물이 지어진 상황이고 건물이 지금 보러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요것도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좋은데 이것 내용이 길고 제가 좀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요 시행규칙 한번 보고 갈게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그 시행규칙 보시면 별표 별지 19호예요. 별지. 예. 예, 요겁니다. 예. 요게 뭐냐 하면은 소방시설 원검사 증명서인데 요 증명서가 이제 저 소방필증이라고도 불러요. 그 소방서에서는 부르는데 요 증명서가 있어야만 저희가 이제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 사실상 소방 그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 증명서가 입지가 만약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센터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센터 하던 거를 내가 샀다. 그 센터를 하면은 요걸 다시 재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재발급 받을 수도 있고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소방 관련해서 예전법이 적용되고 있을 때, 그게 좀 오래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통과가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과되는 경우에인데 소방 증명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 이것도 제가 다른 센터 그때 열대 도와줄 때 뭐 서류하고 이런 거 챙겨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사할 때도 이제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소방 필증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 공사는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었는데 왜 발행을 안 해주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발행 자체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증명서를 우리가 지자체에다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센터는 이제 문을 열었냐 하면은 그 지자체 담당자를 그 소방서로 연결시켜요. 관할 소방서에 연결시켜가지고 이분이 그 서류를 보내죠. 그 서류가 그 소방서로, 그 관할 소방서로 지자체에서 의뢰서를 보내요. 그 소방서를 보내면은 소방서에서 이제 검사증을 보내줘요. 완공증명서를 보내줘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은 있는데 발행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면은
그 지자체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소방서로 전화를 해서 연결시켜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 완공검사 증명서를 보내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린 이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이 소방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잘 유념해 두시고요.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사법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건축할 때 그 한번 보시면 좋지만은 그래도 이게 또 양이 또 많고 이게 자꾸 제 기준으로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공부를 하는 게 싫어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공부하는 게 막 글도 잘 못 읽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추려 본다고 추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 소방시설법이라고 불리는데 화재 예방 치면 됩니다. 화재 예방. 화재 예방 치면 소방 이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요겁니다. 요 약칭 소방 시설법. 예. 요 시설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한번 볼게요. 11조. 네, 가겠습니다. 11조. 이제 소방시설 기준의 특례 요건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소방시설의 그 적용 기준에 이 시설을 지었더라도 다음에 또 기준이 달라진다면 강화되면은 이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노유자 시설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게 노유자 시설. 소방이 이제 계속 이 소방법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강화되고 뭐 소방 관련해서 그 하는 거는 많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전에 이제 기준을 해봤자 다음에 이제 개정되면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면은 적용해라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제가 볼 때 뭐 다른 그렇게 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고 시행령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은 12조부터 한번 볼게요. 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요거는 이제 건물이 이제 소방서에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동의 비동의 건물을 해야 되냐 그 소방서가 동의를 해줘야 허가가 나냐 이런 겁니다. 그 소방서가 허가해야지만 그 건물이 나냐 그게 동의 건물 그 동의 소방서 동의 필요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게 이제 비동의 건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동의 건물 중에서도 보면 요 부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200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는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연면적 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요거는 뭐 노유자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 소방 이제 이걸 왜 보냐 하면은 이 건축물 저희가 들어가는 건축물 자체로 그 법에 적용해 가지고 주는 게 있고요. 그냥 우리 노유자 시설이라서 그렇게 소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건물이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한 1000제곱미터 넘는 이런 큰 시설에 들어가면 그 건물 자체가요. 그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전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이제 그 속보기 같은 경우에도 속보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중앙에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요거를 이제 따르는 게 그 소방 이제 업체에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긴 해요. 알아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고를 때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가 없는데도 이 집은 그 장애인은 다 돼 있어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다 돼 있고, 스프링클러만 없네?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이,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프링클러는 없으니까 내가 스프링클러 들어가는 돈하고, 만약에 제가 그 들어가는 월세하고 보증금하고 뭐 이런 걸 다 관리비하고 다 따져봤을 때,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 스프링클러 달면서 그 간이 스프링클러냐 스프링클러냐 이런 식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면 캐비넷이 있냐, 그럼 그 공간만큼 또 줄어들겠죠, 우리 공간이. 예,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라고 이 소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공간의 효율과 이 집의 금액,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죠. 주차장은 얼마, 뭐 관리비 어떻게 하고, 뭐 주차 타고가 있거나, 장애인은 다 돼 있는데 스프링클러만 없거나, 스프링클러 있는데 금액이 얼마다. 그럼 그런 걸 한번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입지 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거를 알고 가시는 게, 이 화재 예방 그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요게 요 부분만 다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소방 관련해서 이제 업체 선정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금액 산정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어느 게 이제 더 낫다, 뭐하다, 이런 생각이 감이 잡히시거든요. 그냥 이제 사실 이제 소방,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방 관련해서 이 견적을 내려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봐야 돼요. 그 소방 관련 업체에서. 왜냐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벽이 쳐져 있거나 이러면 이제 또 뭐 개수를 더 늘린다든가, 뭐 이거는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도면이 안 나왔는데 이거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거 도면도 안 나왔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뭐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정확한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방금, 이게 금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도면 나온 후에 이거는 지금 그 소방을 그쪽 이제 설계사에서 소방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사에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는 노이즈 시설 및 수요는 2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동의냐 비동의냐 이런 얘기. 그 동의 대상 이제 하려고 그러면 소방서에 이제 동의가 2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거의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소방서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건축 관련해서 얘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 건축물을 지으실 때 이제 건축물 짓냐 안 짓냐 그것도 이제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건축물 나는 무조건 새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건축물 지으려고 한다, 아니면 새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은 요거를 보시는 게, 요거하고 이제 장애인하고 그거 같이 보셔야죠.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선택이 항상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집을 이제 입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을 찾는 이것부터가 지금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처음부터 돈이 얼마 들어갔고 돈이 얼마가 나오고, 그 진짜 잘하신 분들은 돈 싸게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도 놀랬는데, 뭐 몇 분 들어, 제가 금액은 얘기 못 하겠는데, 뭐 차이가 너무 많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시설만 보면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차이 나고, 거의 같은 평수인데도 그런 게 이제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소방법을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돈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가장 효율적인 집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덜 효율적이더라도 내한테 맞는 건물을 찾기 위해서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노이즈 시설이요, 200제곱미터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비동의는 이제 난주 가면은 소방이 이제 검사 나올 때가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알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200제곱미터 정도 되면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22조 한번 볼게요. 19조 한번 보겠습니다. 19조. 19조. 이거 법 한번 보시는 게, 이렇게 보시면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찾았어요. 계속 찾는 이유가 이 뭐 소방 시설법 제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저도 이건 제가 센터 차릴 때 저도 이 법을 몰랐어요. 저도 이 법을 몰랐고 이제 다른 센터 차릴 때 제가 이제 기준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뭐 이랬죠. 이래 보니까 그 이런 소방시설법이 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노유자 시설이 여기 적용되는 거고, 그게 노유자 시설만 계속 찾는 거예요. 법에 관련해서 가면 이 갈로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갈로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만 보면서 내려가는 게, 이게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는 거죠. 보면 내려가면 자기한테 맞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 상황하고 맞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찾아가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게 공부가 잘 돼요. 왜냐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니까 자기 잘 외워지고, 이건 이때 이랬구나.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이래 보니까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렇게 찾아 나가시면 돼요. 찾아 나가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게, 일단 법을 찾아야 돼요. 뭐 어떤 상황이 있어든. 이거 제가 소방 관련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요거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일단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공무원을 상대해야 되니까, 공무원을 뭐 그 상대하고 이런 거 그 공무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면 공무원이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거나 이행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네가 무슨 공무원보다 더 많이 하나, 무슨 그 공무원을 그 공무원이 뭐 이행하고 못하고 그런 걸 어떻게 가놓고 하는데,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관련 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기간이 긴 분들이 잘 없어요. 주무관들이, 그 담당자분들이 한 1년하고 옮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복지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런 행정 업무 같은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다 배우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책 보면서 하시는 거죠.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실수하는 경우 뭐 많겠나 이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많아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 영상 그 취득세 관련해서 있잖아요. 취득세 관련해서 제일 웃긴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똑같이 다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몇천만 원 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취득세를 못 받아가지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면 취득세 안 돼 하면서, 아니면 이제 25% 그래가지고 재산세도 감면 안 받고 뭐 이래가.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적용시키니까, 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사람이 적용시키고 이게 우기기 나름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그리고 저도 만약에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 취득세 관련해서 영상 보신 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 법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가가지고 이거 취득세 면제 된다 하던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잘 몰라 이러면, 그럼 이거 유료예요 무료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이렇게 했는데, 유료입니다. 이게 본인 부담 받으니까 유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법을 그래 적용시키 나왔더라고요. 나 참 그게,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 센터를 차리려는 입장에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럼 자기가 뭐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모르면은 그렇게 법을 적용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이 그냥 없는 거예요. 아, 난 또 그래 알고 있는 거지. 아, 이거 우린 유료니까 25%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염받는 거죠. 그런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 반환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법제처부터 먼저 들어와요. 법제처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항상 보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 실제로 이걸로 해가 많이 바꾼 게 많아요. 좀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유한 센터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돈이 뭐 진짜 뭐 몇천도 안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물론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운영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세한 기관에서 몇천만 원의 차이는 진짜 큰 차이기 때문에 그 큰 차이를 여기 이 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고 모르는 게 돈이 몇억까지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항상 법제처에 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찾아라.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요양뿐만 아니고 모든 관련해서 이제 일이 무슨 상황이 문제가 닥친다면은 일단 법제처에 찾아. 도저히 못 찾겠으면 변호사를 만나세요. 그래야지 이제 그 길이 보입니다. 해결할 방법을. 우리 이제 이건 뭐 제가 대표자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표자의 일은 원장의 일은 뭐냐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일입니다. 뭐 서류 잘하고 뭐 송영 잘하고 뭐 어르신 케어 잘하고 이게 원장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제 이 영상은 뭐 모든 종사자들이 보는 건 맞지만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들이 할 일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게 일입니다. 원장님 일이에요. 예. 자꾸 호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예. 요거 이제 19조 보시면은 방염 기준은 이제 실내 장식물 등을 해야 되는 특정 소방물. 이 특정 소방물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게 이제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노이자 시설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죠. 예. 노이자 시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방염 성능 기준 이상 그 실내 장식물, 예를 들어 커튼, 이제 벽지, 뭐 이런 부분, 그 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거 방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방업체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비싼 거 안 써도 되고 비싼 거 써야 되고, 그럼 거기서 이거는 못 쓴다 이런 건 잘 없어요. 왜냐면 다 검사 받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해 드리고, 이제 소방업체에서 방염 관련 이제 서류를 이제 소방서에 넣기 때문에 이거 방임되면 좋아요. 방임되면 불러면 사실 이제 엉겨붙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는데, 이거 그래 물어보시던데, 뭐 소방 관련해가 이거 돈 좀 줄이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 줄이는 건 괜찮아요. 돈 줄이는 거 괜찮은데, 돈 줄이려고 기준에 안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소방업체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소방업체 관계자들 말씀하시는데 자꾸 빼라고 하는데, 소방업체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걸 빼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진짜로 그게 필요하니까. 하한선을 다 해놨기 때문에, 뭐, 불 나겠나, 이렇게 하는데, 불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제가 그래가 들으라 하는 거고요. 화재보험도 많이 들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옆에 집하고 이런 게 불 붙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물론, 그렇게 뭐 사정 좋게 할 수 있겠나. 근데 제 말은 이제 화재보험을 넣다가도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좀 제가 이제 센터에 이제 인원을 모집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런 분들 이제 돈 좀 모이고 이제 돈 좀 벌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화재보험을 좀 넣으시라. 배상체인보험도 다른 것도 좀 넣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은 많이 넣어놓으면 좋은 게, 진짜로 일이 터졌을 때 보험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도 있잖아요.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 보험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대비를 하시라는 말이지.
그런 게 좋으니까 여기 이제 방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커튼하고 이런 거 뭐 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설치 이제 실내 장식물 관련해서는 방염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대충은 이제 알고 계시고 방염 관련해서 이제 그 소방업체하고 이제 상의하실 때 그 금액 부분에서 뭐 선택하고 이런 게 아마 필요하실 거니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22조 한번 볼게요. 이 소방안전관리자, 이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이제 건물에 여기 보면 이제 20조 제2항, 예. 20조, 이거 20조네. 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아까 특정 소방대상물 말씀드렸지요.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받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이건 뭐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예. 여기 요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이제 하고 시험 쳐요. 시험 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그거 할 때는 그때 소방안전 관리자가 한 명 뒀어요. 그 건물에 한 명을 두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2명인가 그래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제 복합상가나 이런 데 안 들어가시면 대가 건물을 사거나 건물에 이제 세입이 들어갔는데 거기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다. 그런 경우는 요새 잘 없긴 없는데 보통 이제 건물주한테 따오락 하거든요. 건물주한테 따오락 하는데 없는 경우는 내가 이제 지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가 이제 2명 있어야 돼요. 이 보조도 이제 두어야 되거든요. 보조. 노이자 시설 돼 있죠. 예. 우리는 이제 2명 둬야 되는데 한 3, 4일인가 교육받고 시험 쳐요. 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치는데 이제 방염 관련해서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보조로 해도 되더라고요. 요새는 2명 두니까 만약에 이제 건축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소방계획서하고 이제 뭐 피난 그런 거 훈련 계획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건물을 이제 사시거나 이제 지으시는 분들은 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소방계획서 작성하는 건 사실 이거는 소방법이지만은 우리도 이제 소방계획서 필요하잖아요. 장기요양 이 자체로도 이거 나와가지고 검사하잖아요. 소방계획서 있나요? 하면서 이거 뭐 소방 훈련하셨나요?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기요양 관련해서도 우리 지도 점검할 때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소방법 건물 자체에도 이제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된다는 거, 2명을 보조까지 두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지금 뭐 시간 나시고 이러면은 따놔 놓으시면 좋아요. 대구에는 예전에 제가 받을 때는 진석타워 거기서 했는데 경북대에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 만약에 좀 있으시고 이런 경우라면 그것도 한번 따라 놓으시면 좋아요. 따라 놓고 실제로 저희가 일하면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막 3, 4일 막 이렇게 가기가. 그리고 그게 시험이 원래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붙었대요. 그래도 그거 가면 막 75세 뭐 이런 분들 건물주 분들 막 오시고 이래요. 건물주 분들 막 오시고 이러니까 건물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따르려고 요즘은 이제 아마 거의 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은 뭐 관련해서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따라 놓으시면 뭐 좋고요. 건물주에 관련 이제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따라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내 건물에서 내가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든가 뭐 관리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예. 이 결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관련해서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된다. 보조까지. 요건 이제 23조 요것도 뭐 그렇고 그 내용이고요. 이제 24조 이게 이제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 해야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다 하고. 이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하면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요. 사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왜 이걸 안 하냐.
예, 내려가시면은 여기 24조 이제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요거 소방계획서 이제 쓰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소방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실이 제일 근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의 거 뭐 이름만 바꿔가 이래가 만드셔도 뭐 만들어 놓은 거로 치긴 칩니다. 치긴 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저도 뭐 그런 적 많았거든요. 옛날에 사업계획서 뭐 남의 거 가져와가지고 막 이름 바꿔가 내고 뭐 이래가 승인돼요. 승인되는데 지금 지난 거 보니까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때도 소방계획서를 진짜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만약에 지금 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종사자분들도 실제로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자기 집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집 구조 뭐 이게 내용도 안 맞는데 뭐 구조물 평면도만 다르게 막 붙여놓는 경우가 있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막 이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사실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왠 실질적으로 이제 불이 나면은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좀 사실상 일을 하는 것도 FM도 어에 보면은 좋은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훈련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물론 그 소방 훈련하고 이런 게 좀 어르신 다칠까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하긴 안 좋긴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뭐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해야 되지만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해보시는 게 실제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소방계획서 쓰고 이제 별표 2 한번 가볼게요. 별표 2 특정 이제 소방 대상물 그거에 이제 지정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냐 뭐 이 말인데 적용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예. 예, 뭐 공동주택 뭐 저쩌고 있습니다. 뭐 근린생활시설 뭐 저쩌고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노이즈 시설이 된다 적용되는 거 이런 걸 보시고 이제 노이즈 시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노이즈 시설. 노인복지법 사실 노인복지법 노인어려복지시설은 이제 요양시설 뭐 이런 부분이죠. 노인주거복지시설 뭐 이거는 뭐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제 요양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야근보호 서비스나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예. 이것도 포함된다. 요거 요렇게 된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이제 별표 5에 한번 갈게요. 이게 내용이 저도 이제 여러분들 좀 지루할까봐 이게 좀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참 이거를 어디까지 이게 하려고 이게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줄여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만 몇 개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좀 머리가 좀 되시는 분들이나 뭐 이 법 해석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게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법을 이게 보고 고시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이런데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저도 이제 글 읽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난독증도 있어요, 제가. 난독증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고시 보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별표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막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 보고 이래도.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보는 거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는 게 집중력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고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센터인지 다른 센터인지 오픈할 때 도와주고 이럴 때 궁금증을 가졌을 때 이제 한 번씩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해석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좀 부러워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면은 그냥 이건 거의 다 외우지 못해도 더 많이 머릿속에 남거든요. 더 많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은 물론 창업하시는 거 그런 거 뭐 신경 많이 쓰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다른 것도 좋지만 이 법에 관련해서도 한번 다 좀 많이 보시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이렇게 훑어보시고 다 뭐 외우고 이런 걸 너무 우리가 뭐 소방 시험 칠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다 그냥 쭉쭉 내려가면 마음 편하게 그냥 쭉 왜냐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많이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일하러 진짜 일 시작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게 설립 전인데 설립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힘든데 그때 벌써 지치면 안 되거든요. 긴 레이스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소화설비 별표 옵니다. 시행령 별표. 예.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화설비 이제 여기서 이제 노이즈 시설에는 여기 소화용구 등의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반 이상 50% 이상만 해놔놓으면 된다 이 말이. 원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기준일 뿐이지 소화기 좀 많이 놔두시는 거 좋아요. 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양원을 좀 이제 요양시설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제가 좀 요양시설을 안 하는 이유가 밤에 위험해요. 사실 진짜 밤에 저도 이제 낮에는 진짜 뭐 불이 한번 이래 뻥 난다 하면 누구든지 보는 눈도 있고 소화기가 있어 나오니까 뭐 다 달리 들어가지고 끄마대. 근데 밤에 사실 요양 같은 경우에 주무시거든요. 조금씩 중간에 주무시고 이렇기 때문에 요양사 선생님들이나 뭐 근무자가요 주무시기 때문에 만약 불이 나는 경우에 뭐 공생을 예로 들면은 만약에 이제 야간에 한 명 계시다. 야간 2명 있다고 칠게요. 그 야간 배치 직원까지 가상까지 받아가지고 2명 있다 이렇게 쳐도 그 9명이 이제 다 대피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미들이 그분들 다 와상이고 뭐 이런 보통 요양사 선생님들이 뭐 여자분이고 이런데 뭐 업고 나르고 이런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어떻게든 이제 소방에 관련된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험에 노출된 게 맞아요. 그거는 과연 이 사람들 다 대피시킬 수 있을까? 다 대피시킬 수 있다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밤에 야간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한 섹터에 한 어르신 한 15명, 16명 있는데 요양사분 2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 뭐 3명, 4명 될 수도 있는데 3명, 4명 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분들을 계단으로 다 이제 2층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옮길 수 있을까? 1층이라 하면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근데 만약 와상 환자분들 이런 분들 휠체어에 옮기고 끌고 나가고 치매 있으신 분들은 막 딴 데 뛰가고 막 이럴 건데 그게 가능할런지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의문이에요. 주간보호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주간보호도 물론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아요. 낮에니까 그래도 불 끄고 뭐 이거 하는 게 영 편하니까 사람들도 직원들도 좀 많은 편이고 이러니까 아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조금 취약하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양시설 하시는 분들은 꼭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밤에 야간 양성 문제, 야간에 또 어르신 몸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소방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놓으시는 게 무슨 재난이 닥쳤을 때 늦어요. 그때 가서 이건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하셔야 돼요. 뭘 하셔도 지금 계획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라 한번 가볼게요. 라. 근데 거의 이제 이 장비는 보통 다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랑 이제 간이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스프링쿨러가 이제 저도 옛날에 이게 구분을 잘 못했는데, 그 소방업체 이제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물 분사 양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 분사력도 다르고 뭐 그렇겠죠. 이게 스프링쿨러가 80리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고, 간이 스프링쿨러가 한 65리터인가 하여튼 작아요. 더 양이. 그러니까 뭐 그 스프링클러가 더 넓은 데 설치하신다 보면 되고요. 그 전에 몰랐던 게 이런 내용인데, 같은 이제 같은 장소는 아닌데, 이제 평당 스프링클러 가격을 봤을 때, 여기 왜 더 비싸지? 여기 덜 비싸지? 이래 되는 게 이제 스프링클러를 했느냐, 간이 스프링클러를 했느냐, 그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건물의 이제 기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건물에 이제 갖춰야 될 이제 시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4번에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닥 면적, 시설의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넘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스프링쿨러를 해야 된다. 노이자 시설 여기 있죠. 노이자 시설의 경우에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설은 600제곱미터 안 되니까 스프링쿨러 안 해도 되겠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밑에 가면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간이 스프링클러도 해야 돼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와 같다.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4번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노이자 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만약 6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안 되는데 그 간이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간이 스프링클러 해도 되는데 그냥 스프링클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뭐 그래 한다고 하는데, 내 난주 지나고 보니까 그냥 스프링클러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알고 계시라는 거. 물론 돈이 더 비싸요, 스프링클러가. 간이 스프링클러보다. 그 이제 뭐 분사력의 차이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내려가시면은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이제 스프링클러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60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이제 여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이제 어떤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나 하면, 다른 건 또 이제 다 내려가시고요. 이제 노유자 시설로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여기 이제 노이자 시설로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이제 여기 보시면 제 12조 1항 6호 강목에 따른 시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12조 여기 한번 해놨어요. 12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12조를 보시면은 1항 여기 이제 1항의 6호 여기입니다. 여기 노이자 시설. 노이자 시설 관련해서 노이자 시설 관련해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여기 노인 관련 시설이 있어요. 노인 관련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노이자, 이게 왜냐면 요 밑에 이제 요 갈로 치놓고 요 얘기가 있는데, 요 부분요 12조 1항 6호 남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이자 생활시설이라고 한다. 노이자 생활시설. 요게 이 밑에 자꾸 나와요. 생활시설. 노이자 생활시설이란 게, 노이자 생활시설에 적용되는 거 이제 밑에 나오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내용도 있는데, 뭐, 가에 해당하지 않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우리는 이제 왜냐면 여기 노인복지법 31조에
제3호 5 뭐 요거는 노인여가 안 한다. 이건 반대로 31조는 우리 30 노인복지부 31조에 우리 이제 그 급여 그 종류가 있거든요. 노인복지부 31조에 따른 그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린 적용된 노유자 생활시설로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이 요거다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요 밑에 가시면은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도 찾아보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막 4번 했고 2번 한번 가볼게요.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경보설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경보설비도 근데 이것도 뭐 소방업체에서 뭐 얘기는 다 알아서 해주시긴 해요. 해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경보설비를 어느 걸 하고 어느 걸 안 하냐 이런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견적을 냈을 때 그 견적서를 한번 보면서, 이 밑에 자동화지 뭐 탐지 설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래 따져 보시는 게 한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견적서를 항상 달고 모든 군데 다 돌아다니시고요. 잠깐만 제가 그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건축하실 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거를 보니까 보통 한 군데 모든 걸 다 맡겨서 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소방은 이쪽 업체 쓰고 건축은 여기 하고 뭐 벽지는 내부 지정공사 같은 경우에 그 건축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 했는 경우에 요건 또 다른 업체 하고, 이게 보니까 한 군데에 다 맡기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차피 내가 다 하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끝났잖아요. 계약을. 그러면 그 다른데 이제 뭐 그렇게 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금액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 소방업체 같은 것도 따로 하시고 이런 거 알아보시고 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견적을 같이 넣으셔야 되는 거죠. 건축하는데. 그런데 넣어봤다가 이 양 군데를 다 보고 이쪽이 더 싸니까 거면 이쪽에 하시고 이쪽이 더 싸면 이쪽에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법 이하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요새는 또 법이 아주 강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 견적을 내진 않으니까 양쪽 다 견적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걸 이제 추천드려요. 지금 뭐 센터를 설립하시기 전인 상황인데, 지금 센터를 설립하시기 전이시라면은 많은 군데 돌아다니시고 소방업체도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경보설비, 경보설비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와 같다. 여기 보면은 이제 6번 노유자 생활시설 나오죠. 아까 노유자 생활시설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적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내려가시면 이제 계속 다른 게 또 다 나와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란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불이 나면 자동으로 이제 소방서에 연락이 가요. 만약에 그 팩스 번호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놔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소방 그 화재 신고 그게 자동으로 가요. 그 속보기 요건 달아야 돼요. 요건 달아야 되는데, 노유자 생활시설 여기 있어요. 이것도 노유자 생활시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각 경보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렌처럼 막 울리고 막 번쩍번쩍거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설치하시는 거. 여기도 노유자 시설 있죠.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 시설 저희가 다 그거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사이렌 달아야 되고, 사이렌 달고, 가스 누설 경보기는 사실 이게 제가 센터를 설립할 때 그때는
이게 도시가스에서 자동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스가 새면은 그 센서가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가지고 경보가 울려요. 막. 그래가지고 이 여기다 노이즈 시설 있죠. 이건 근데 보통 그 신축 건물에 뭐 거의 다 해야 되고 요새는 요거는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난주 건축할 때 그 인입공사 그러니까 인입공사 그 할 때 가스를 이제 관을 땡겨 오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제가 이게 이 방송을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식을 그 조금 알고 이런 것도 더 좋지만은 경비에 대한 걸 자꾸 어떻게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똑같은 조건이라면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는 곳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곳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됐는데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 저게 연결됐는 데가 있고 안 됐는 데가 있고 뭐 이러면 저걸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 걸 많이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 돈하고 연관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기관을 위해서 영세기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요것도 이제 가스누설 경보기도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피난구조 설비 이제 구조대하고 이제 왕관기 같은 경우에 피난구조 설비가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보면 이제 1층은 할 필요 없어요. 피난층 같은 경우에는 피난층은 뭐냐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 층이 이제 이 지대가 달라가지고 지하인데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피난층. 근데 그러면 그 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층에 나가는 그 길이 있으면은 그건 또 이제 구조대를 놓을 필요가 없다. 왕관기도 뭐 놓을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구조대 가격도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라고 인터넷으로 이제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소방업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소방업체에서도 그 자기들이 받아가더라고요. 받아가는데 웃긴 게 이것도 구조대 파는 회사마다 또 달라나니까 가격이 또 차이 나요. 그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구조대도 거기서도 조금 이제 또 깎을 수가 있고 그런다고 그게 뭐 법에 다르게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들은 그 검사를 마친 그 제품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금액은 이런 데서는 깎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싼가를 보고 비교해 보고 항상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센터를 사리면은 이 비교하는 버릇을 자꾸 들여야 돼요. 이게 사업가로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사업가로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개를 봐야 되고 쇼파를 들르든 뭐 나중에 이제 센터를 설립하고 난 뒤에요. 센터를 많이 사야 돼요. 뭐 식기도 사야 되고 뭐 찜질기도 사야 되고 뭐 TV, 쇼파 뭐 살 거 많거든요. 의자 사야 되고 뭐 테이블도 사야 되고 뭐 이런데 그걸 다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게 이게 뭐 비교 그런 버릇을 들이시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경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그게 적용되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고요. 구조대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뭐 왕관기는 그 소방관계 그때 이제 업자가 말씀하시던데 그 구조대에 있는 경우에는 왕관기가 거의 필요 없으니까 뭐 왕관기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주방에 이래 분사되는 거에 둥그런 거 이런 커다란 거 달아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은 필요 없다 주방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이제 식당 같은 데 필요한데 그런데 스프링클러 없는 경우에 해놨는 거니까 그 괜히 위험하니까 그게 난조되면은 이제 힘이 떨어지면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떨어질 것 같지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 위험하니까 차라리 그것도 이제 경비도 줄이면서 한다는 게 맞고 주방에 스프링클러 있으면은 다른 그 분사 장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등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 센터 이제 장기 요양 시설 하시는 분들 이제 방문 요양 이런 가정 방문급여 말고 시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소방 훈련 예전에 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불 꺼지면 뭐 나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낮인데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데 낮에라도 연기가 들으면 그 연기가 시야를 다 가려버려요. 이게 결론적으로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연기가 이제 깜깜해요 완전히. 그때 이제 저 유도등을 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유도등 이거를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도등을 막 없애버리고 막 조금이라도 이제 사람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유도등 없애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조 이제 유도등 없애버리고 설계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문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뭐 연결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완전 트여야지 이제 생활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유도등이 있는 거는 그 구조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을 위해서. 예. 그리고 5번 이 재현 설비 5번에 이제 소활동 설비인데 재현 설비냐 뭐야. 재현은 이제 연기가 못 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연기를 들어오면 이제 희석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거나 뭐 이런 그 장비를 설비를 말하는 건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배연창을 제가 다른 센터 문 열 때 한번 도와줄 때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같은 거 같은데 어떤 데는 배연창을 재연 설비가 아니고 배연 설비거든요. 배연 설비는 뭐냐면 공기를 밖으로 빼는 거. 배연 설비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배연 설비를 달아라. 그 이제 주방에 이래가 연기 빠져나가는 게 달아라. 어떤 데는 달지 마라.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뭐가 다르지? 그 규모도 비슷하고. 근데 왜 배연창을 달아라? 이게 그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소방법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건축법을 그때 그 장애인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왜냐면 그때 이거 소방법을 이 소방법을 찾았어요. 막 찾아가지고 찾아보는데 배연에 관련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법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찾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건축가 이제 하다가 이제 찾아봤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 이게 건축법 시행령 51조 2에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있더라고요. 배연 관련해서는. 그게 보니까 불 나가지고 이제 연기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주방에서 연기 나오면 그걸 빼야 되는 그 법인데 이 요것도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51조 2 한번 보겠습니다. 51조 2 예, 여기 노이즈 시설, 노인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 제외한다. 이거는 노인 요양 시설 제외한다. 그러면 노인 요양 시설 그거 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강목에 6층 이상인데 노이즈 시설 이러면은 노인복지 시설 이러면은 배연창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보면 건축물이잖아요. 내가 6층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은 거기 배연창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거 하도 찾아 헤매다가 처음에 이제 소방법 보다가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내가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건축법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어느 공무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건축법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 보실 때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배연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내가 저 건물 5층 하나 있고 6층 하나 있고 둘 다 비슷해. 그러면 6층이면 배연창 해야 되네. 그것도 물론 돈이잖아요. 그 부분도 알고 이제 집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재연설비 요것도 이제
비슷한 건 아닌데 이제 제한 설비를 이제 설치해야 하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아까 봤죠. 보면 내려가시다 보면 2번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이즈시설 여기 나옵니다. 예. 노이즈시설 또는 창고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에요. 이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서는 이것도 제한설비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건물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소방 설비 같은 게 점점 더 이제 많아지죠. 그런 것을 만약에 이제 집이 똑같다 하면은 저기도 여기도 그렇다. 예를 들어 이제 건축법 시행령의 51조에 관한 배연에 관한 거. 배연에 관한 게 한 건물은 5층이고 한 건물은 6층인데 규모도 똑같고 뭐 세도 똑같고 뭐 다 똑같아.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5층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5층인 건물을 선택하는 게 왜냐면 이제 배연창을 또 안 해도 되니까. 배연창 안 하면 안 좋은가 해가 하는데 이 법이라는 거는 사실상 최하의 리미트를 정해놔 놓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최하층을 5층까지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그러니까 같은 구조라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화재 이제 소방시설법요. 이제 화재 예방 치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여러분들 이제 소방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살살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다 알면 좋습니다. 다 알면 좋은데 저도 이게 보면 공부하기 싫어요. 막 귀찮아요. 막 귀찮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귀찮고 이래가지고 근데 막상 내가 어떤 문제에 닥치잖아요. 문제에 닥치고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공부 안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걸 공부 안 해가지고 이때까지 법을 모르면 헤매거든요. 법을 모르면 헤매요 사람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 기준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좀 이것도 좀 봐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다는. 만약에 시간이 나신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어차피 사실 이제 지금도 저는 시행착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걸 또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또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센터 설립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안 되고 안 겪으면서도 교육할 수 아는 그런 게 더 더 좋다는 거죠. 시행착오 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시행착오로 해가지고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돈이죠. 예. 시간이고 돈이죠. 그 부분에서 그런 걸 줄여주는 게 아마 이 법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 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이거는 내가 그 뒤에든 그 앞에든 무슨 일이 나기 전에요. 봤던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이제 이 소방 관련해서 요 법이니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소방시설법 여기 있습니다. 약칭 소방시설법 여기 있어요. 요걸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이 따분하고 재미없는 이 주간보 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이제 좀 취재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게 안 해본 거, 저도 이게 안 해본 걸 하는 거라서 유튜브가 아직 좀 제가 이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취재 같은 걸 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소방 관련해가지고 이 금액하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몇 년 전에 거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혼선을 드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센터를 이제 설립하시는 분들요, 일단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진짜 많이 팔아야지 그게 다 진짜 돈이에요. 여러분들 그 식기 사실 때 한번 돌아다니 보시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진짜. 식기 이런 거 뭐 의자, 이 의자가 더 좋은데도 더 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파도 마찬가지고, 소파 뭐 TV도 그렇고,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게 더 싸지, 이런 경우. 물론 싼 게 비지떡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 가게 같은 데가 오래된 가게고 이래가 싸게 판다, 이런 오래된 가게는 사실상, 왜냐하면은 검증이 그만큼 됐다는 거거든요.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데랑 비교하라는 그 버릇을 드리는 이유가,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건 뭐 속는다고 그거 표현하긴 그런데,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 이 방송은 사실 이제 영세 기업을 위해서, 영세 기관을 위한 거니까, 영세 기관에서는 뭐 돈 100만원, 뭐 200만원도 처음에는 커요. 왜냐면 처음에 센터 열고도 적자가 좀 나기 때문에, 적자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 피할 수는 없어요, 적자 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때문에 항상 뭐든지 다 많이 발품을 많이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건축 관련한 거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업무 관련, 이제 신고 과정 이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